우리가 쇼팽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 그 음악에서 그런 비장함이 있습니까? 그냥 아름다움만 있잖아요. 네. 막 정말 빗방울 행진곡이라든지 폴로네이즈라든지 보면은 야, 이 사람 정말 낭만적이다. 낭만적인 음악이라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저항시인이었어요. 그게 저항. 이게 또 폴란드에 어쩌면 또 어울리는 낱말이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또 바웬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소련 공산당에 저항해서 폴란드 노조들을 규합해서 소련으로부터 폴란드를 위성국가에서 독립시킨 사람이 바로 바웬사입니다. 네. 예, 이 사람 또한 폴란드죠. 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코페르니쿠스부터 큐리 부인 그리고 쇼팽에서 바웬사까지 어떻습니까? 다들 그냥 근성으로 따지면 누구한테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민족 색이 좀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좀 보이시죠?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나라, 국가가 이제 사람 개인 인물이 아니라 이 나라라고 봐도 웃겨요. 재밌는 게 웃기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근엄해요. 세 국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국가에서 분할 통치가 됐어요. 130년 동안.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고 이 정도의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들자 그러잖아요.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힘들고 헬조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헬조선이라 그러면 폴란드 사람들한테 엄청 혼나요. 예. 130년 동안 세계 국가에서 분할 통치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온다는 거죠. 왜냐면 세 국가가 한 편을 먹고 1차 세계대전 때 싹 졌어. 대박이네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쥐구멍에서 바쁠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폴란드가 사실 그럴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세 국가 중에서 한 국가가 예를 들면 만약에 다른 편이었으면 이건 살았어. 이건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잖아요. 지배를 당했죠. 근데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프랑스,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독립이 됐어. 다행이네요. 예, 네. 그때 우리가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3.1운동 하듯이 폴란드가 그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네네. 그때 이제 폴란드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130만 원 통일이 되고 우리 쇼팽 빨리 우리 선생님 유골도 빨리 가져와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근성 강한 나라가 퀴리 부인도 막 진짜 죽은 줄 이러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 퀴리 부인도 프랑스 가서 연구했잖아요. 다 프랑스 가서 했어요. 네. 아마 퀴리 부인도 프랑스 인하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피에르 퀴리. 네. 그런데 잠깐이야 좋아하는 게 잠깐. 이 나라의 비극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다시 히틀러라는 인물에 의해서 재건한 거예요. 아이고. 나치 독일이 생긴 거예요. 나치 독일. 네. 그 나치 독일이 생겼는데 폴란드가 바로 옆에 있어요. 독일 옆에. 근데 나치 독일이 어떻게 했느냐?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게 폴란드였습니다. 왜? 영토가 제법 커요. 폴란드 영토를 보시면 독일만 해요. 네. 독일만 해요, 거기. 그러니까 상당히 먹음직스럽죠. 근데 재밌는 건 체코부터 병합을 하거든요. 체코는 왜냐하면 체코는 게르만 사람들이 많아요. 폴란드는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근데 폴리시인데 이제 폴란드 너머에 오른쪽에 소련이 있잖아요. 소련으로 가기 직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아작이 나요. 네. 아작이 나서 지금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지금 이 전투모가 지금 독일 군모잖아요. 네. 이 지금 독일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근성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군이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 나라? 폴란드? 예, 네. 폴란드. 여군이 원래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폴란드는 여군이 있었습니다. 왜? 130년을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뭐든지 지나가는 똥개라도 다 군복을 입혀가지고 나라를 방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도 진짜 군비를 엄청나게 축적을 해서 방어했는데도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세잖아요. 네. 독일 전차군단이 보통 나라입니까? 밀어닥치는데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 바르샤바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따라하면 서울을요 싹 밀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죽었어요. 네. 이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어마어마한 비극. 그게 폴란드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서 막 그 폴란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그 폴란드를 싹 밀고 그 폴란드에다가 뭘 세웠냐면 유대인 수용소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죠? 아우슈비츠. 이 나라는 지금 근래 200년 동안 뭔가 좋은 일이 없어요. 네. 이 정도 힘들면 여러분들 청년들 아시겠지만 요즘 얼마나 고생한다고 그러지만 하지만 인간으로 따지면 이 정도 고생할 수 있을까요? 이 표정 어떻습니까? 예. 내일 죽을 사람 표정 아니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진 찍고 그 다음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폴란드 사람들이 근성이 있었고 다시 또 일어나서 소련 또 재밌는 건 그렇게 독일이 패망해서 다시 또 독립이 됐는데 다시 또 소련을 또 먹히고 그 먹힌 걸 다시 또 바벤사가 다시 또 독립시키고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근래 200년 동안 제일 나은 상태예요. 가장 행복한 때군요. 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뭐 동구에 발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당히 행복한 시절. 물론 근데 그럼 폴란드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냐?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벨상 7개, 그 중에서 물리학상 2개, 문학상 3개. 우리나라처럼 뭐 노벨 평화상 하나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거죠. 그것도 뭐 그냥 우리 사실 뭐 다른 데 물리학상 같은 경우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퀴리 부인 이 정도면 뭐 그냥 끝난 거죠.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게 생길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뭐 로마 또는 뭐 대영 제국, 또 뭐 독일 어떤 뭐 우리 독일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국, 뭐 이런 영광의 역사, 뭔가 통합하고 그리고 뭐 균형 감각, 그리고 어떤 뭐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 뜨거운 것을 막 심어줬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22개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갖춰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비극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장함을 좀 길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도 일어납니다. 우리 폴란드 좀 별거 없다. 우리 선진국한테 배워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보고 배우는 나라, 한국을 보고 뭔가 느끼는 세계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60년 만에 거지 같은 나라에서 정말 길거리에 똥이 막 질비했대잖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왜 우리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지나가다 똥 밟은 적 많죠. 우리나라 국민이 화장실 가서 똥 싸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똥을 쌌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자고만 일어나면 바닥에 똥이 한 바가지야. 길거리에.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 똥을 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똥 안 밟는 것만 해도 근래 30년 전입니다.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똥이 많을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선진국이죠. 바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길 기원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고, 제가 지금 폴란드가 이런 나라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나라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 들겠죠? 이 표정 보면 이 사람들 성공해야지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표정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에르난데스 코르테즈하고 프란체스코 피사로 얘기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16세기에 가장 호화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총독, 남미 총독이에요. 남미 총독. 막 어마어마한 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죠. 부귀영화라는 거는 당장은 좋아요. 하지만 그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프란체스코 피사로 그리고 에르난데스 코르테즈 이런 사람들 이름은 사실 스페인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들리냐면 매우 구린내나는 사람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패를 저질렀고 결국 그들은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막 광고태 대항에서 막 정복하고 그러면 막 그거 사람들 존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처두에 드렸냐면 폴란드 같은 이런 역사, 비록 엄청나게 많은 힘든 면이 있었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역사 중에서요, 스페인 물론 훌륭한 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영화롭다가 한순간에 갔죠. 100년을 못 버텼어요. 남미를 침공해서 들어오는 황금을 가지고 정신이 문드러질 정도로 향락을 즐겼어요. 전 국민이. 그래서 100년 안에 나폴레옹한테 함락돼서 나라를 잃었어요. 폴란드 어떻습니까? 반대. 어떤 나라는 한 방에 훅 가지만 어떤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멋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편하다, 내가 너무 어떤 행복하다는 느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또 이겨냈다, 또는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었지, 이런 기억만큼 좋은 보약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신의 가장 큰 보양은 나 그때 너무 향락을 즐겼고 너무 좋았어라는 기분보다 나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냈다, 이 느낌을 오늘 전달해주고 싶어서 폴란드를 선택해봤습니다.